1978년 10월 27일 프랑스에서 역사학자로 활동하던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지하 창고에서 외교장각 왕실의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궤는 조선 왕실의 중요한 기록물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교장각에서 약탈해간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배경: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의례, 왕과 왕비의 행적, 주요 사건 등을 그림과 글로 정리한 기록물인 의궤를 제작했습니다. 의궤는 주로 왕실의 행사나 의식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국가 운영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후대에 전해질 소중한 기록물이었습니다. 의궤는 조선의 왕이 공적 기록을 남기고자 외교장각과 같은 특별한 장소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공하면서 외교장각에 보관된 의궤를 포함한 여러 조선 왕실의 문화유산을 약탈해갔습니다. 이후 의궤는 프랑스로 옮겨져 수십 년간 자취를 감추었고 한국에서도 그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병선 박사의 발견과 노력. 1978년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박병선 박사는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 창고에서 조선 왕실의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궤들이 프랑스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병선 박사는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찾고자 평생을 바쳐 반환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박병선 박사의 활동은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정부와 문화계에 한국의 왕실의궤가 약탈된 문화유산임을 강조하며 반환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해당 문화유산이 자국에 보관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법적인 반환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반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박병선 박사는 오랜 세월 동안 외교적, 문화적 노력을 기울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의궤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환의 성과와 한계. 2011년 박병선 박사의 오랜 노력과 한국 정부의 외교적 협력 덕분에 155년 만에 외교장각 왕실의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반환은 영구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닌 5년 임대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는 법적 문제와 절차적 이유로 영구 반환을 허용하지 않았고 임대 형식을 통해 한국의 의궤를 임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대 갱신. 권한이 한국에 있어 한국이 지속적으로 의궤를 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궤는 한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민들은 조선 왕실의 기록물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남아있는 다른 문화유산. 박병선 박사가 발견한 외교장각 의궤 외에도 프랑스에는 한국의 여러 중요한 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호천 축국전과 직지 심채유절 같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왕호천 축국전 중국 두낭 석굴에서 프랑스 고고학자가 발견한 책으로 한국으로의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지 심채유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프랑스가 이 책을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기에 법적인 반환 요구가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외교장각 의궤는 명백히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문화유산으로서 반환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박병선 박사의 유산. 박병선 박사는 생애 대부분을 한국 문화유산의 발굴과 반환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녀의 노력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한국 국민들은 조선 왕실의 귀중한 기록인 의궤를 되찾을 수 있었고 박병선 박사의 공로는 한국 문화계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비록 5년 임대 형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는 한국의 문화유산이 해외에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며 다른 문화재 반환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